오늘은 우루과이 출신의 뛰어난 축구선수 페데리코 발베르데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의 여정은 어린 시절부터 시작되어 세계 최고의 무대에서 활약하는 현재까지 이어집니다. 지금부터 그 놀라운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시죠. 1998년 7월 22일 페데리코 발베르데는 우루과이의 수도 몬테비데오에서 태어났습니다. 몬테비데오는 아름다운 해변과 관광지로 유명하지만 발베르데가 자란 지역은 그런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죠. 그의 동네는 몬테비데오에서도 가장 가난하고 위험한 곳 중 하나였습니다. 낮에는 관광객들이 방문할 수 있지만 밤에는 접근을 피해야 하는 곳이었죠. 어린 발베르데는 언제나 축구공과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그의 어머니는 집 근처의 축구 클럽으로 데려갔고 그곳은 골대에 그물이 없고 녹슨 울타리가 있는 흙바닥의 구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발베르데의 어머니는 아들이 좋아하는 축구를 멈추지 않도록 헌신적으로 뒷바라지하며 끊임없이 지원했습니다. 발베르데의 인생이 바뀐 전환점은 그가 9살이 될 무렵 당시 페냐롤의 스카우트였던 네스토로 곤잘레스는 그를 보자마자 그에게 베팅하기로 결정하며 시작되죠. 그렇게 발베르데는 페냐롤에 입단하게 되었고 당시 클럽하우스에서 먼 곳에 살고 있었기에 클럽에 도착하려면 매우 이른 버스를 타고 오거나 훈련 시작 20분 전에 도착하는 버스를 타고 오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발베르데는 항상 전자를 택했다고 할 정도로 어린 나이부터 올바른 자세로 축구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었고 많은 축구 유망주들이 이곳에서 꿈을 키웠던 것처럼 발베르데 역시 이 중 한 명이었죠. 그는 페냐롤에서 팀 훈련과 경기를 통해 실력을 쌓아나갔고 뛰어난 기량과 헌신으로 팀 내에 빠르게 두각을 나타냈으며 유소년 팀에서 그의 생활은 그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었죠. 그는 팀워크의 중요성을 배우며 더 큰 무대를 향한 꿈을 키워나갔고 이 시기에 그는 여러 대회에서 MVP를 수상하며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2015년 17세의 발베르데는 드디어 페냐롤의 1군 팀에 합류하면서 프로축구 선수로서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8월 리버플레이트와의 경기에서 첫 프로 데뷔를 하였고 그의 기량은 단숨에 주목받았죠. 발베르데의 뛰어난 경기력은 스페인의 명문구단 레알 마드리드가 그를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플레이를 본 스카우터들은 그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했고 결국 레알 마드리드와 계약을 맺게 되었죠. 자, 레알 마드리드에 합류한 발베르데의 이야기는 흥미진진한 비하인드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2016년에 사실 그가 레알 마드리드에 입단하기 전 아스날로 이적할 수 있었는데요. 발베르데는 이에 대해 구글 검색창에 내 이름을 치면 내가 16살 때 아스날로 이적했을 수 있다는 글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글은 실제 스토리의 절반만 담겨있을 뿐이라며 아스널 이적 자체를 싫어한 건 아니다. 잉글랜드로 가고 싶지 않았다라고 설명했죠. 자,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한번 살펴볼까요? 발베르데는 실제로 런던으로 날아가 일주일 동안 테스트도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시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왜였을까요? 이에 대해 발베르데는 주변 사람들이 너 아스널 안 가고 우루과이에 남을 거야? 미쳤어? 라고 말했다고 전했고 이 말의 실제 의미는 네가 아스날로 가면 우리는 네 덕에 큰 돈을 벌 수 있어. 아스날로 이적한다면 큰 침대에서 잘 수 있고 따뜻한 물로 30-40분씩 샤워할 수 있다고 했죠. 그 말을 들은 그는 당시 어린 나이에 인질이 된 기분이었다고 하며 그래서 아스날로 이적을 결심하지 않았다고 회상했죠. 이어서 그가 설명하길 물질적인 요소만 고려하면 훌륭한 선택이었겠지만 나는 로봇이 아닌 사람이다. 무엇보다 가족과 함께 런던으로 가지 못한 게 컸다. 겨우 16살 때 심지어 영어도 못할 때였는데 나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해야 했다고 얘기하며 외국에서 성공한 한 명의 사례가 있다면 그 뒤에는 실패한 100명의 사례가 있다 면서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다면 찬물로 샤워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고 그렇기에 잉글랜드에 살지 않고 우루과이에 평생 가족과 함께 살겠다고 다짐했다고 덧붙였죠. 그리고 이런 그의 선택은 그가 무엇을 상상했던 그 이상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우루과이 잔류를 결심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파라과이에서 열린 U17 남미 챔피언십 대회 기간 중 아르헨티나전을 앞두고 호텔방에 혼자 앉아있는 그에게 엄마에게 걸려온 전화에서부터 기적이 시작되었죠. 잠깐 여기로 와봐. 너랑 얘기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 그는 선수단 통행 금지 시간이어서 이동할 수 없다고 대답하고 끊었지만 곧바로 다시 전화가 왔고 이후 수화기를 넘어 엄마가 전한 말은 아들 얼른 여기로 와. 이 사람들 레알 마드리드에서 온 사람들이야 라고 했고 발베르데는 어머니가 거짓말을 하는 줄 알았다고 설명했죠. 속는 셈 치고 어머니가 있는 곳으로 간 발베르데가 목격한 장면은 처음 본 남자 2명과 울고 있는 어머니였죠. 자, 이후 어머니는 너에게 좋은 소식이 있다며 두 남자의 말을 들어보라고 했고 이후 그의 앞에 놓인 것은 바로 세계 최고의 구단 중 하나인 레알 마드리드 입단 계약서였습니다. 그들은 발베르데야 우린 레알 마드리드에서 왔어. 너와 너희 가족 모두 마드리드로 이주해서 함께 거주하는 조건이야. 우린 네가 스타 선수가 될 거라는 확신이 들어 라고 설득했고 가족과 함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서 아스날을 뿌리쳤던 그였기에 흥분한 발베르데는 발 이건 거짓말하는 거죠 라고 되물었고 그의 어머니는 입 닫아 모든 게 진짜야 라며 발베르데를 진정시켰다고 했죠. 그리고 발베르데가 말하길 그 날은 내 인생에서 최고의 날 중 하나 라고 얘기했죠. 자, 그렇게 레알 마드리드에 합류한 후 발베르데는 먼저 2군 팀인 레알 마드리드 카스티아에서 경험 쌓기 시작했습니다. 16-17 시즌 그는 리그 30경기에 출전해 3골 1도움을 기록, 준수한 경기력을 보여주었고 앞으로 그의 발전 가능성이 돋보였죠.
그리고 그 다음 17, 18 시즌 동안 그는 임대로 데포르티보 라코르냐에서 활약하며 이 기간 동안 그는 24경기에 출전, 랄리가의 경쟁력을 몸소 체험하며 중요한 경험을 쌓게 되었죠. 그 후 2018년 발베르데는 곧바로 레알 마드리드 1군 팀으로 승격되었고, 당시 레알 스쿼드는 대체 불가인 크카모 미드필더진이 굳건히 자리 잡고 있었기에 첫 시즌 동안 그는 팀의 로테이션 선수로서 역할을 맡았고, 제한된 기회 때문인지 지금과 비교해본다면 본인의 플레이를 보여주지 못하며 큰 존재감은 없었죠. 이후 19, 20 시즌에는 다니 세바요스, 마르코스 요렌테, 마테오 코바치치 등등 쟁쟁한 미드필더 선수들이 임대 혹은 이적으로 스쿼드에 많은 변화가 생긴 틈을 타 차츰 주전 미드필더로 자리를 노리며 팀의 중요한 경기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차츰 선보였죠. 그의 준수한 수비력과 빠른 전환 능력은 팀의 공격력을 활발하게 만들었죠. 스페인 슈퍼컵 결승에서 공수 모두에서 좋은 활약을 펼치던 중 연장 후반 9분경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모라타의 결정적인 1대1 찬스를 막기 위해 무리한 백태클을 가해 퇴장당했고, 이로 인해 10명으로 경기하던 레알이었지만 이후 승부차기에서 우승을 차지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발베르데의 퇴장과 레알의 우승을 맞바꾼 셈이 되었죠. 비신사적인 태클로 퇴장은 당했으나 대회 MVP로 선정되었고, 수상 후 모라타에게 사과한다, 좋은 태클은 아니었다, 하지만 할 수 있는 게 그것뿐이었다 라고 전하며 타이틀을 차지해 기쁘지만 조금 아픔이 있다, 시메오네 감독에게도 사과한다 라고 이야기를 전달했죠. 적장 시메오네도 누구라도 너처럼 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며 발베르데의 MVP 수상을 인정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런 활약에 힘입어 12월 이달의 선수상을 수상하였고, 리그 총 33경기 출전에 2골 5어시스트를 기록하며 팀의 중원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강력한 체력, 탁월한 패스 능력, 그리고 중요한 순간에 골을 만들어내는 해결사 능력으로 많은 팬들에게 앞으로 기대감을 심어주었고, 이후 커리어 첫 라리가 우승을 거머쥐며 성공적인 시즌을 보냈죠. 물론 발베르데의 여정은 항상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20-21 시즌 그는 부상으로 인해 많은 경기를 놓치며 힘든 시간을 보냈죠. 시즌 동안 그는 리그 24경기에 출전해 3골 1어시스트를 기록하고, 정강이 골절, 발목 부상 등 잦은 부상과 컨디션 저하로 인해 여러모로 어려운 시즌을 겪었습니다. 그의 부진과 전체적인 코로나 여파로 인해 팀 성적에도 영향을 미쳤고, 세계 최고의 구단 중 하나인 만큼 이는 자연스레 팬들의 비판으로 이어졌죠. 하지만 발베르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재활 훈련에 매진하며 자신의 몸을 다시 끌어올렸고, 꾸준한 노력 끝에 여전히 중원에서 크카모를 이후 후계자 중 한 명으로 거론되며 여러가지 혼동이 있는 시즌 속에서 오른쪽 풀백으로서 리버풀 상대로 준수한 경기력을 보여주며 포지션에 구애받지 않는 미친 천재성을 드러내기도 하며 팀의 핵심 선수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팬들에게 상기시켜줬죠. 그리고 발베르데는 꾸준히 레알 마드리드 중원에서 선발과 교체를 오가며 중요한 역할을 맡았고, 21-22 시즌에는 팀의 리그 우승과 챔피언스 리그 우승을 달성하며 더블을 기록하는 데 큰 기여를 했죠. 챔스에서 11경기 출전에 1도움을 기록했는데, 그 도움이 바로 챔스 결승에서 비니시우스에게 킬패스로 만들어진 기록이며, 리그에서는 31경기 출전에 3골 6어시스트를 기록하며 역시나 성공적인 시즌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22-23 시즌은 발베르데에게 최고의 시즌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리그 34경기 출전에 공격적인 측면에서 업그레이드함과 동시에 또 한 번 팀의 우승에 큰 공헌을 했죠. 특히 그는 시즌 내내 중요한 순간마다 결정적인 역할을 펼쳤으며,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그는 11경기 출전에 2골을 넣으며 팀을 끌었고, 특유의 미친 활동량과 그것을 더욱 돋보이게 해주는 빠른 주력, 그리고 시원한 중거리 슛으로 선보이는 놀라운 경기력은 팬들과 전문가들로부터 많은 찬사를 받았습니다. 추가로 클럽 월드컵에서는 준결승에서 1골, 결승전에서는 멀티골을 넣는 맹활약으로 시즌 총 12골 7도움을 달성하였고, 발베르데가 이번 시즌 10골을 넣지 못하면 감독 면허를 찍겠다던 안첼로티의 공약은 다행히 무산되었죠. 그리고 23-24 시즌 발베르데는 이제 팀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서 자신의 가치를 다시 증명했습니다. 리그와 챔피언스 리그에서 정말 말 그대로 아주 좋은 의미로 미친놈 같은 활동량으로 팀을 이끌었고, 시즌 동안 54경기 출전에 3골 8어시스트를 기록했습니다. 그의 장점인 중원에서의 공수전환, 강력한 중거리 슛으로 팀의 승리에 큰 기여를 하며 레알은 리그 우승과 15번째 챔피언스 리그 우승이라는 전설적인 타이틀을 달성하죠. 이제 주전은 물론 토니 크로스가 은퇴하는 현 시점에서 레알에겐 없어서는 안 될 핵심 그 자체로 거듭난 발베르데가 앞으로 이뤄야 할 새로운 도전과 목표는 아마 토니 크로스의 등번호를 이어받아 모든 축구 팬들의 레전드로 인정했던 그의 빈자리를 채움과 동시에 한 단계 더 뛰어넘어 보다 대단한 경기력과 업적을 세우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카세미로, 발베르데는 다재다능해서 어느 자리에서도 뛸 수 있지만 8번 자리에서 박스 미드필더로 뛸 때가 가장 빛난다. 그와 함께 뛰는 것은 영광이다. 루이스 수아레스. 2017년 발베르데가 국가대표팀에 데뷔했을 때 나는 그가 스티븐 제라드를 떠올리게 한다고 말했다. 발베르데는 스타들에 둘러싸여 큰 발전을 이루었다. 그것은 그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다. 토니 크로스.
그는 현재 세계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든다. 자, 페데리코 발베르데는 아직도 젊고 뛰어난 경기력을 바탕으로 세계 최고의 클럽에서 이미 수많은 업적을 달성했지만 그의 축구 인생은 이제 막 시작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는 앞으로 더 많은 도전을 이겨내고 세계 최고의 선수로 성장할 일만 남았죠. 그 열정과 노력 그리고 뛰어난 기량은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음과 동시에 그는 레알 마드리드와 우루과이 대표팀에서 더욱 빛나는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지켜볼 일만 남았죠. 자, 이번 영상에서는 이렇게 페데리코 발베르데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눈과 가슴을 즐겁게 만들어주는 그의 플레이가 앞으로 더욱 밝게 빛나길 기대하며 앞으로의 경기도 함께 지켜보시죠. 이상 충무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